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합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학 입시 시험은 수험생 자녀가 없는 집에서도 큰 관심을 가질 만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죠. 수능 점수가 발표되고 대학 지원 시기가 되면 그야말로 정보전이 펼쳐집니다. 이 정보를 전하는 언론도 더 빠르게 소식을 알리기 위해 여러 취재원을 통해 보도하게 되는데요. 오늘 리뷰할 시간은 수능 관련 정보를 전한 YTN 교육계 보도 살펴봅니다. 네, 이제 수능이 우리나라 교육계 최고의 이슈라는 건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수능을 앞두고 교육계 관련 YTN 보도를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수능 성적표가 발표된 지금 이 YTN의 관련 보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수능 입시 관련 보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입시 제도 분석 보도입니다. 수능 시험이라는 게 정착되고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입시 제도에 대한 분석 보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수능과 관련해서 취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언론이 보도함에 있어서 어떤 취재원을 활용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언론이 어떤 취재원을 활용하고 인용하느냐가 수용자인 대중의 의식과 가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수능 관련 보도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취재원을 활용하고 또 자주 인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교육 정책과 입시를 다루는 교육 전문 기자의 그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육 기자는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노하우가 필수적일 텐데요. 다른 분야 못지않게 교육 전문 기자에 대한 관심 필요합니다. YTN 이렇게 보도를 살펴보니까 교육 소식을 꾸준히 전하고 있는 기자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YTN은 따로 교육 전문 관련 그 기자를 두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저희 YTN에는 지금 이제 자주 눈에 띄는 기자가 김현아 기자 그리고 신지원 기자입니다. 두 분이 이제 교육부, 교육청, 그다음에 입시 뉴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통 교육부나 이제 입시를 담당하는 기자는 경력이 좀 있는 기자를 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어떤 분야는 또 이렇게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취재 경험이 많다 그래서 잘하지는 못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분야는 정말 교육 분야의 전문 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운 깊이 있는 그다음에 시청자들에게 정말 좀 더 분석적인 내용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외부 교육 전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인터뷰를 하거나 출연을 해서 대담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그걸 보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전문성 있는 기자들을 활용을 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제의 중심을 보면 이제 초고난도 문항이 있습니다. 킬러 문항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은데 이 초고난도 문항이 없으면 수능이 좀 쉬워야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보도를 보면 역대급 불수능이다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평가원님, 이 부분 YTN 관련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수능 관련 핵심어는 킬러 문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능 전부터 킬러 문항을 없앤다 이런 발표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실제 시험에서 느끼는 체감은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거든요. 관련된 보도도 많았습니다. 11월 16일 보도입니다. 킬러 문항 단 한 문제도 없다. EBS 연계율 50%. 이제 시험 당일 이게 보도인 건데요. 이번 수능 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어떻게 배제했는지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시험 이후에 사실 전문가와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참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어서 시험 이후 11월 17일 보도에서 바로 나왔었는데요. 킬러 문항 아닌 킬러 문항,
혼돈의 수학 22번 문제 앵커 리포트에서 다뤘습니다. 이제 이 보도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내용이었는데 막상 시험을 보고 나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수험생은 킬러 문항으로 느끼는데 정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리포트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본질은 이 시험이다 보니까요. 적절한 편차를 유지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너무 이 킬러 문항이 있냐 없냐에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능이 매년 있고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또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획일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YTN 보도에는 좀 이색적인 내용들이 있었다고요. 예, 사실 11월에 들어서면 수능 시험 관련 보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모든 매체에서 보도 패턴이 정형화된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YTN 수능 관련 보도에서도 이러한 맥락의 보도들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몇 가지 새로운 시선을 담은 취재 보도가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교도소의 첫 수능고사장, 만델라 소년학교 수능 도전. 이 보도에서는 소년 교도소 수용자들의 수능 준비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도소 안에 소년 수용자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이 운영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험장은 지난 3월 17세 이하 수용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서울 남부교도소 안에 문을 연 만델라 소년학교 학생들을 위한 시도라고 합니다. 만델라 소년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김종한 서울 남부교도소 사회복귀과장의 인터뷰도 실었는데요. 수용자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범죄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만델라 학교 수능 응시자와 관계자들을 만나게 돼서 또 반가웠고요.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시청하게 된 이색 수능 보도였습니다. 네, 저는 84살 여고생의 수능 도전기 마음 많은 이팔 청춘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늦가기 수험생들의 도전과 열정의 모습을 세부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 학교죠. 그 학교가 유명한데 그 학교 수업 시간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줬고요. 어르신들의 공부를 향한 뜨거운 열기 또 배움의 열정이 누구보다 크다라는 점들을 잘 전달을 했습니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많은 선후배의 도전과 격려 모습을 전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학부 수업에 저보다 나이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는데요. 그분들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집중하고 수업을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 학생들이 또 도전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보도 또한 수능이 단지 경쟁의 의미를 넘어서 도전이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도소에서 보는 수능 그리고 84세 여고생이 보는 수능 정말 흥미가 확 당기는 그런 이색 소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초고난도 문항이 없어지면 정말로 공교육이 바로 세워지느냐 이런 또 의문이 아직도 크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떤 교육의 백년지대의 정착을 위해서 현명한 언론 보도는 필수다 이런 부분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YTN의 수능 난이도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위한 대담, 인터뷰에서 만난 대부분의 전문가가 사설 학원이나 사교육계 종사자였습니다. 의도치 않게 간접 광고나 사교육 쏠림 현상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능이나 입시 관련 보도와 인터뷰 해설에서도 인터뷰 대상과 패널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보도에서 수능 시험 예측과 난이도 해석, 입시 전략 해설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대상자, 또 대담 패널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D-4일 미리 보는 수능 난이도 주의할 점은 이 보도에서는 이만기 UAE 교육평가연구소장이 출연했고요. 수능시험 성적표 배부 이후에 방송된 뉴스큐, 킬러 문항 없는 역대급 불수능, 사교육 강화 우려, 해설대담에서는 유명 입시학원 대표가 출연해서 수능시험 결과 등급 배치와 입시 전략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전반적인 대담 내용은 수능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져서 사교육 강화가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설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의도치 않게 유명 강사나 입시학원에 대한 간접 광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또 이제 사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적된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11월 19일 보도입니다. 킬러 문항 변별력 다잡은 수능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질까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이제 보도에서 킬러 문항이 사라졌다라는 게 중론이다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그 중론이라는 게 사실 정확하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나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사자인 그 수험생이나 또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담아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킬러 문항이 없어지더라도 사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그거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또 좀 적절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킬러 문항이 있든 없든 사교육에 좀 기댈 수밖에 없다는 말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도 계속해서 달라지거든요. 수능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정말 너무너무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언론이 좀 정권에 독립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초고난도 문항, 킬러 문항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그것이 사실 이제 목표하던 바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은 뭐 저희 YTN을 포함해서 많이 지적이 된 내용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게 입시 문제를 보도할 때 항상 조심하는 게 이제 이걸 특정 뭐 인기학과의 쏠림이라든지 획일적인 어떤 지원, 그다음에 대학의 서열화 이런 걸 굉장히 주의하거든요. 과거에는 사실 뭐 이 언론에서 이렇게 도표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보도를 한 적도 많았어요. 근데 그 내부에서 이제 계속 자성의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은 일부 몇 개 대학 몇 개 과만 간단히 보여주는 정도, 그 정도로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도 더 이것은 좀 더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입시학원에 너무 의존적이라는 부분, 그 부분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사실 언론에서도 이걸 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입시가 산업화가 됐고,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전략이라든지 정보를 언론이나 다른 어디보다도 더 빨리 정확하게 알려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과거보다는 많이 낮은 겁니다. 많이 나아졌지만 역시 아직도 더 개선돼야 될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이제 입시학원이 이게 기업화가 돼서 이제 일반 언론이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또 반대 측면에서 보면 이걸 굳이 언론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지 않아도 직접 수험생 필요한 사람들이 그 입시 기업들의 사이트나 어떤 장소를 방문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언론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과거처럼 입시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편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교육 환경에서 언론 수준의 어떤 자성의 노력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초반에 바른 우리말 사용 권장을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요. 수능과 관련해서 고쳤으면 좋은 표현들도 여기저기 눈에 좀 띄었다고요. 예, 최근에 시민들이 생활이나 온라인, SNS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언론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송의 영향력과 언론 보도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할 때 이러한 용어들이 언론 보도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능과 관련된 보도에서는 킬러 문항, 불수능, 역대급 등의 단어가 대표적입니다. YTN 보도 제목들만 살펴봐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사실 전달 보도에서는 사용하기 부적절한 단어들로 보입니다. 킬러 문항 용어에 대해서는 뉴스라이더, 킬러 문항 빠진 첫 수능, 난이도 어땠나, 대담을 접하면서 문제의식을 좀 더 확실하게 갖게 됐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는데요.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이 출연한 대담이었습니다. 앵커의 첫 질문은 2024학년도 수능시험 킬러 문항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게 최대의 관심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여기 우연철 소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킬러 문항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라 초고난이도 문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이번 수능 시험에서 문제가 된 수학 22번 문항에 대한 해설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보도에서 이 단어 사용에 왜 더 신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한 유행어나 최근에 회자되는 신조어를 사용해서 기사 제목을 뽑고 또 보도를 하면 흥미를 유발하고 사실 좀 더 와닿게, 정서에 와닿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방송 보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나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 언어 선택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좋은 우리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다듬어 쓸 수 있는 표현들은 신경 써서 바꿔 쓰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리뷰와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오늘 요약을 해주시죠. 수능보도 취재원 활용의 신중을. 수능 시험이 도입된 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적 중심의 보도 관행과 언론사 간 경쟁, 또 사교육 취재원 활용과 의존 등 수능 관련 보도의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이 됩니다. 특별히 수능 보도에서 인용되는 취재원은 학생들의 대입 지원 전략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교육 취재원이 신속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교육 취재원 활용과 의존이 불가피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제는 좀 달라진 신중한 보도를 기대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은정 박사님도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을 성찰하고 지향점 찾아 변화해야. 언론에서 수능시험 관련 보도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이벤트성 행사처럼 정형화되어서 다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꽤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습니다. 수능시험 전후로 관행을 따르는 보도를 하는 사이 언론 스스로 이러한 사회 현상을 비판 없이 내면화하거나 부지불식간에 조력하지는 않았는지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 분야를 대하는 언론의 사명을 기반으로 YTN 입시, 수능 관련 보도에서 YTN만의 차별화된 변화와 지향점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찰과 차별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며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